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옥스퍼드에 지원을 해요. 뭐 케임브리지 안 가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땅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번 영상이랑 정확히 같은 옷이죠. 사실 그냥 카메라 킨 김에 한번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왜 케임브리지 대학 대신에 옥스퍼드 대학을 택했을까? 라고 친구들이 종종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영국 입시 제도가 살짝 특이한 점도 있는데 케임브리지랑 옥스퍼드 대학교는 동시에 지원을 못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국 대학을 10월 15일에 한 번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모든 의대들은 다 무조건 10월 15일에 미리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둘 중에 어느 곳을 지원할지 정해야 됩니다. 두 군데 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대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뭐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옥스퍼드는 좀 더 큰 도시고 케임브리지는 진짜 대학밖에 없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다가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박사를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옥스퍼드보다도 재미없는 데가 있을 줄 몰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사실 제가 지원할 때는 잘 몰랐던 사실이고 케임브리지 대학은 일단 마음에 드는 학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영국 유학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지원을 할 때 보면 케임브리지는 수학과는 있는데 이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자연과학이라는 과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세분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화학이나 물리를 특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생물이라던가 조금 다른 부분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지원하고 싶지 않아졌고 그리고 참고로 케임브리지는 공대도 처음에 1년인가 2년인가랑은 자연과학이랑 커리큘럼이 똑같아요. 심지어 자연과학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뭐 공대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공대에 들어가는데 자연과학으로 갈 수도 있고 케임브리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옥스퍼드는 화학과가 딱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케임브리지랑 마찬가지로 옥스퍼드도 공대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무슨 전기전자, 화학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학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모집 인원을 보면 한 수학과 180명, 물리학과 180명, 화학과 180명, 생물학과는 조금 적나? 한 1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대 180명. 그래서 이 공대 중에서 가장 큰 학과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학과들이 여러 가지 뭐 생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과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큰 이유긴 한데요. 더 훨씬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이거는 사실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장점인데 옥스퍼드가 케임브리지에 비해서 약간 이건 정말 주관적인 생각인데 한국에서 인지도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사전 때문인지 셔츠 때문인지 뭐 부츠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면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랑 그냥 인지도가 막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제가 유학을 간 걸 아니까 너 대학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영국으로 가기로 했어 라고 말을 하면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안 간 친구들은 나 거기 영국 대학이면 옥스퍼드밖에 모르는데? 라는 식으로 말을 한 두세 번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심 뭐 케임브리지 안 가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친구들도 들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안 들어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1학년 영어 지문에 이제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조정 라이벌,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라이벌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중학교 때 있는데 뭐 그 친구들은 아마 뭐 작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입학을 하고 나니까 뭐 가기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결정적으로 제가 옥스퍼드를 택한 99.9%의 이유는 바로 인터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대학과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영국 대학은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미국 대학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대학은 사실 인터뷰가 완전히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물론 있긴 한데 그냥 졸업생들이랑 뭐 그냥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는 걸 뿐이지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뭐 대학교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고 그냥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 필수도 아니에요. 근데 영국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특히 좋은 과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무조건 인터뷰를 거쳐야 되는데 성적이랑 이제 자소서랑 뭐 기타 활동을 보고 다 1차에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접에 들어가는데 이제 교수님들이랑 뭐 1대2 정도로 면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까지 가야 돼요. 인터뷰를 하려면. 그래서 저는 일단 뉴질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까지 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붙는다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간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붙었어요. 근데 붙었다가 나중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추고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같은 학교에서 뭐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진짜 너무 멀다 하면 싱가포르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랑 싱가포르 딱 두 군데밖에 인터뷰를 못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랑 좀 더 가까우니까 싱가포르에서 가서 면접을 본 친구도 몇 명 있었고요. 선배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합격한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리스크가 좀
크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서 이제 숙식은 다 제공을 해주지만 그래도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옥스퍼드는 물론 영국에 와서 직접 인터뷰를 해야 되지만 유럽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영국으로 와서 인터뷰를 직접 해야 되고, 유럽 밖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스카이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웬만한 영국 대학들은 다 스카이프 인터뷰가 되니까 케임브리지가 약간 이상한 거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가 안 맞으니까 뉴질랜드에서 이제 오후 9시에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영국 담당 선생님분도 저 때문에 이제 9시에 다시 출근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그냥 스카이프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밑에는 편하게 입고 위에만 이제 교복 입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옥스퍼드는 집에서 하는 건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학교에 가는 게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는 그 선택을 했었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옥스퍼드에 지원을 해요. 국제 학생들은. 제 중국인 친구 한 명도 고등학교 같이 나와서 옥스퍼드에서 컴퓨터 과학을 하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옥스퍼드에 지원을 해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직접 가면 훨씬 떨릴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인터뷰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10명, 20명 정도가 이제 막 정장 같은 거를 입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은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경쟁자니까. 물론 모든 인터뷰가 마찬가지지만, 근데 스카이프 인터뷰는 일단 그런 부담감은 없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직접 가서 하는 인터뷰가 좋은 점이 일단 숙식을 다 제공해주고 한 3박 4일 그 정도 평균적으로 머무는 것 같아요. 일단 첫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고, 일단 가서 한 기숙사의 면접을 보고 이제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일 적게 보면 하나고 당연히, 근데 많게는 한 서너 개까지 본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기숙사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도 지원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A 기숙사에서 보고 B 기숙사에서 보고 C 기숙사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군데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심지어 A에서만 봤는데 막 엉뚱한 데에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심지어 학과를 바꿔주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지원을 했는데 그냥 뭐 경제 경영으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특별한 기숙사에 딱 꼭 집어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좋으니까 붙여달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거라서 그냥 랜덤한 칼리지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랜덤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사실 국제 학생들을 다 같은 칼리지에 넣어요. 그래서 약간 명문 칼리지들은 물론 국제 학생들도 있지만 약간 대부분 영국인들, 특히 백인 영국인들이 많이 뽑히는 칼리지가 있는 반면, 저희 칼리지 같이 대부분 국제 학생들로 이루어진 칼리지도 있어요. 아니면 영국 백인이라 하더라도 막 엄청 좋은 사립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공립학교를 나온 비중이 굉장히 높은 칼리지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학구열은 훨씬 떨어지긴 하지만 운동도 잘하고 그냥 재미있는,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시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로 안 궁금하셨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냥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이 다 취소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는 김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